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팀 일렉트릭 쇼크에서 수요 및 공급 측면을 고려한 용인시 전기차 완속 충전소 후보지 선정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분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 대상으로 하는 곳은 바로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인시의 인구 추이에 대해서 우선 알아봤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시이며 인구수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바로 용인시의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도시 문제 중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바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완속 충전소 입지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완속 충전소가 긴 충전 시간이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저희는 이러한 주차장 공간 부족에 대한 요인을 공간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 자동차 대전환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자동차 회사 및 정부 및 지자체가 전기차 수요를 꾸준히 장려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고, 공급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기차의 기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차 기대 수요의 증가,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필요성의 증대, 이 두 가지 요인을 저희는 이 전기차 완속 충전소 입지 선정에 있어 고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용인시 전기차 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데이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회 측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바로 이 앱 실행 횟수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런 앱 실행 횟수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지표들을 저희 요인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기에 다양한 외부 데이터 또한 추가적으로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뒤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용인시 아파트 정보 목록 데이터입니다. 아파트의 주소 및 세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행정동별 사업체 그리고 종사자 수 데이터 또한 수집하였는데, 이는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가져오게 되었고, 추후 저희가 만들 파생병수 중 하나인 용인시 전기차 교통량 파악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인구 데이터 또한 앱 실행 횟수를 보조할 만한 지표로서 추가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때 저희는 용인시 경제 인구, 나이대는 20대에서 60대로만 필터링하여 수집하게 되었고, 이는 추후 저희가 조사한 구매력 지수라는 파생 변수에 활용하고자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전기차 보유 대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교통량이라는 파생 변수에 반영하고자 수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별 전기차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소 리스트, 그리고 주차장 정보, 대규모 점포 현황, 그리고 용인시 내의 공공시설인 영화관, 주유소, 대학교 주소를 카카오맵 API로 획득하고자 하였고, 이 모든 요인들은 공급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요인 설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첫 번째로 입지 요인을 선정하고자 하였고, 이는 두 가지 측면인 수요 그리고 공급 측면 두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선정한 뒤 저희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그 요인에 대한 군집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저희만의 요인별 가중치 벡터를 곱하여 최종 스코어를 도출한 뒤 이 스코어를 통해서 상위 3개 군집에 대해서 한 표씩 주는 하드보팅 기법을 통해서 다수결로 제일 많은 득표를 한 1차 후보지 행정동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후 후보지 내에서 최적의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수요지와 공급지 간의 거리 접근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셋 커버링 기법과 P 미디언 기법 두 가지를 활용해 거리 접근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요인 설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거 시 자체에서 이미 기존에 진행했던 전기차 최적화 선행 연구 및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요 및 공급 측면을 수익의 관점에서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추요 측면 요인으로는 우선 전기차 보유 대수 그리고 앱 실행 횟수를 고려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전기차 보유 대수의 경우 구별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행정동별로 쪼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별 인구 비율을 곱해서 추가적인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요인은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결과인데, 주로 용인시 기준으로 북쪽 그리고 서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파생 변수로 고려한 전기차 교통량 그리고 구매력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교통량의 경우 다음과 같은 논문에서 참고하였으며, 전기차 등록 대수의 그 지역의 종사자 수 비율로 계산을 하여 반영하고자 하였고, 추가적으로 구매력 지수는 전기차 앱 실행 횟수만으로는 수요를 반영하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던 전기차 보유 대수 그리고 전기차 앱 실행 횟수, 인구, 이 세 가지 요인을 가중치를 적용하여 반영한 추가적인 파생 변수를 만들어 고려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차 교통량과 BPI 지수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수요 측면에 이어서 공급 측면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사했던 주차장 그리고 기존 충전소 현황, 건물 현황을 고려하고자 하였고, 이를 복합적으로 IRS라는 포화도 지수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파생 변수로 도출하였습니다. IRS를 통해서 저희는 이 값이 클수록 추가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IRS라는 포화도 지수를 고려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크게 분자로 구매력 지수,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를 도출했고, 그리고 분모에는 행정동별 기존 충전소 개수라는 어떤 공급 측면의 요인을 고려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는 저희가 이 값이 클수록 수요가 공급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고객을 흡인할 기회가 매우 높다. 즉, 이 지역에 전기차 완속 충전소를 내기에 매우 매력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화도 지수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인들 가운데서 건물 팩터에 대해서 이미 기존 광주시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도 반영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건물 1, 2라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반영하게 되었고, 밑에 가중치 벡터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요인별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 개별 개체수와 같은 정보가 담긴 개별 정보 요인별 데이터와 대한민국 행정동 경계 데이터라는 공간 데이터를 조인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요인 테이블을 도출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보 행정동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차 행정동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클러스터링 기법의 경우 저희는 보다 정확도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하나의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한 게 아니라 다수의 기법을 활용한 앙상블 기법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준은 클러스터링에 대한 정량 지표로 유명한 실루엣 개수를 활용하여 실루엣 개수가 높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티드 밸류, 즉 앞서 설명드린 각 클러스터링 결과에 대한 군집 평균값과 최종 요인별 가중치 벡터를 곱한 이 웨이티드 밸류가 높은 클러스터 상위 3개를 하드보팅하여 행정동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이제 시각화할 때는 저희가 7개의 요인을 썼기 때문에 고차원에 대한 클러스터링 시각화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PCA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PCA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시각화를 진행해 보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정동 클러스터링 실루엣 개수 시각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실루엣 도표를 통해서 군집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각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본 기준은 모든 데이터가 실루엣 평균값 이하로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클러스터링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각화 결과 그러한 결과는 없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므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탈락한 군집화 기법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모두
매우 낮은 실루엣 개수를 나타냈기에 저희가 탈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보팅을 한 결과로는 크게 성북동과 죽전 1동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셋 커버링 기법과 P 미디안 기법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우선 셋 커버링 기법의 경우는 서비스 허용 거리, 즉 입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서비스 반경을 그렸을 때 그 서비스 반경 내에 수요지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몇 개의 입지 후보지로 모든 수요지를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를 진행할 때 셋 커버링 모형을 활용하게 되었고, 이때 최대 허용 거리라고 할 때는 저희가 찾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450m로 선정하게 되었고, 즉 450m 이내에 모든 수요지를 커버할 수 있는 입지 후보지 개수가 몇 개인지 최적화하는 과정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 커버링 기법을 통해서 도출된 P 값을 P 미디안 모형에 추가적으로 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P 미디안 모형을 통해서 저희는 거리 접근성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P 미디안 모형의 목적 함수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총 통행 거리를 비용으로 고려한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용인시의 전기차 충전소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P미디안 모형의 수리 모델 시기니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리 모델에 적용한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차 충전소 후보지, 그리고 수요지 데이터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후보지의 경우 앞서 저희가 도출한 성북동 죽전 1동 내의 아파트 그리고 공공주차장 에 대한 데이터를 대입하게 되었고, 이를 대입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차 가능 대수가 매우 많고 거주자들이 보다 오랜 시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지에는 앱 실행 데이터의 셀 중심 좌표와 앱 실행 횟수를 상위 20개로 필터링한 셀을 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셋 커버링 모델을 적용했을 때 앞서 도출된 입지 후보지 성북동에는 5개의 입지 후보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죽전 1동에는 4개의 입지 후보지 개수를 선정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P 미디안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성북동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고, 죽전 1동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해석한 결과로는 우선 주거지 중심으로 후보지가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를 본 결과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에 주차 대수가 매우 많고, 그리고 퇴근 직후 야간 시간대 수요가 완속 충전소 서비스 허용 거리 내, 즉 450m 내에 다수 분포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셋 커버링 기법과 P 미디안 기법을 활용했을 때 나타난 시각화 결과입니다. 성북동은 다음과 같고 죽정일동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기차 기대 수요를 고려한 최적 입지가 고려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으로는 저희의 이 모델이 지자체에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하는 데 대비 충전사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수익적 관점에서 거리 접근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와 보다 가까운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더 나은 수익 증대를 기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분석을 진행하면서 한계점으로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다 지표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과거 연구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서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성을 모두 배제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설문지 조사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객관화되고 정형화된 지표를 도출하여 클러스터링 기법에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공공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인해서 성북동과 죽전 1동 내에 더 다양한 공급 입지 후보지 데이터를 대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